지금부터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구원자 연출한 신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서 역을 맡은 김희열아입니다. 제가 상업 영화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는 순간인데요. 많은 좋은 소감과 좋은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원자에서 선희 역을 맡은 송지호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원자가 이제 11월 5일날 개봉하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시간이셨으면 좋겠고요. 재미난 얘기 많이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원자에서 영범을 연기한 김병철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을 텐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좋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성조선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배우님들 연기력이 너무 빠져들어서 정말 긴장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기적과 저주의 등과 교환이라는 설정이 너무 신선했거든요. 그 수많은 오컬트적인 요소 중에 왜 하필 기적과 저주를 선택했는지 궁금하고, 또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착안하셨는지 그 작품의 출발점도 궁금합니다. 네, 첫 질문이어서 굉장히 떨립니다. 일단 기적과 저주 이야기 자체는 사실 원작 작가님이 또 제작사에서 저한테 처음 작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봤을 때 기적에 갈망하고 기적에 몸부림치고 기적을 원하는 그 마음만큼은 모든 관계, 영화를 보는 분들, 영화를 보지 않는 분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적에 매달리고 기적을 갈망하는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적이 단순히 상이나 혹은 저주가 벌이 아니라 기적과 저주가 서로 등가관계로 기적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저주를 받는다. 이 설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 내 어떤 능력, 내 고유의 어떠한 내가 뭔가를 체득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또 저주 또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어진 어떤 일 같지 않은 그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벅참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기적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로 이 오컬트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귀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구마나 퇴마 의식이 없는 영화죠. 대신에 간절히 소망하는 기적에 대한 것으로 그것을 대하는 인물들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여기 세 배우님들이 너무 고생해 주셨는데 이 배우들의 연기, 그 인물들의 이면의 모습들, 그 인물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더 공감되게, 좀 더 다양하게 한번 펼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 구원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매력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영화를 지금 개봉 앞두고 있는 소감도 궁금해요. 배우분들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촬영을 작년 겨울에 시작을 해서 이제 관객분들을 한 1년 정도 만에 만나뵙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관객 여러분들께 좋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는데, 오컬트라는 장르가 사실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미스터리 오컬트라는 장르가 어떻게 다가가고, 또 저희의 소재가 기적과 저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고 좀 많이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춘서가 기적을 바랬던 것처럼 저도 이 구원자라는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기적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그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배우분들의 개봉 소감 들어보았고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저 끝에 먼저 갔다가 가운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용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고 감독님께 질문 하나, 송지효 씨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전작이 용순인데 어떻게 이런 영화로 돌아오시게 됐는지, 물론 아까 제작사 통해서 전달받았다고 하셨지만 좀 그 긴 시간 동안 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송지효 씨께는 이제 저는 뭔가 물론 완전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예전에 침입자라는 영화랑 뭔가 비슷하다는 결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 저시력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돋보기를 쓰시고 하는 연기가 되게 관객으로서는 보는 맛이 있었거든요. 배우로서 좀 연기하는 맛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역할 어떻게 준비하고 또 연기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고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는 역할인데 감독님과 그 전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굉장히 감독님이 그 레퍼런스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정도까지 가는 그 과정을 좀 감독님이 좀 잘 잡아주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돋보기를 쓰고 촬영을 했거든요. 실제로 돋보기를 쓰고 촬영을 했는데 감독님이 레퍼런스로 주신 것보다 더 안 보여서 오히려 돋보기가 선의 역할을 하는데 좀 한몫을 크게 해줬던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조금 더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좀 그 비주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용순이라는 영화를 했었고요. 용순이라는 영화 하기 전에는 원래 취향이 이쪽 장르였습니다. 좀 더 강렬하고 분명한 이야기들을 좋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유쾌하거나 조금 더 가족적인 드라마를 한번 해볼까 했다가 그게 조금 더 먼저 풀리면서 공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자리가 거의 한 8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 8년 동안 정말 많은 작업을 했었고 장르를 가리지 않고 뭐 이보다 더 센 영화, 어떤 뭐 음악 영화, 뭐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작품들의 변주와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기적과 저주를 다루는 구원자가 정말 기적처럼 저한테 어떤 인연이 닿았고 사력을 다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기적이 따르지 않으면 이 작품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좋은 합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 보이고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이전 작품하고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물이 욕망을 충돌하고 욕망을 갈망하고 그 욕망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주제와 그 목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족 간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오봉이라는 말도 거대한 하나의 가족일 것이고 춘서도 하나의 가족이고 동시에 선이 영범, 영범선이 이 가족 또한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이 좀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욕망을 향해서 돌진한다는 것에서는 그래도 제가 했던 것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잃지 않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연휘성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저는 배우분들이랑 감독님께 다 질문이 있는데 먼저 감독님께는 이 배우분들 조합이 흔치 않고 또 전에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하고 새로운 모습이기도 해요. 이분들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김희아라 씨께는 더글로리로 큰 주목 받으셨다가 개인사적으로 이슈가 있고 대중앞에 좀 공식적으로는 처음 모습 보여주시는 건데 그 사이에 좀 억울하신 것도 있으시고 좀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텐데 이 자리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지효 씨는 아무래도 런닝맨으로
좀 대중분들께 많이 친숙하고 익숙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기억하는 대중에게 구원자소 송지효는 굉장히 색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배우로서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싶은 열망도 많이 담긴 작품 같아서 선택하신 계기와 좀 보여주시고 좀 연기하시면서 힘써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습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캐스팅 비하는 사실 저기 옆에 계신 세 분의 제가 굉장한 열혈 팬입니다. 열혈 팬이고 세 분이 출연하셨던 작품들 거의 작은 것까지 거의 다 봤을 정도로 팬심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영범의 김병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설득력이 되게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어떤 역할을 맡아도 미워할 수 없고 어떤 역할을 맡아도 항상 설득해내서 이입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저 영화가 이제 기적을 맞이하고 저주의 등가 관계를 목격하고 마주하는 제일 첫 인물이 영범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객이 영범의 눈으로 이 영화를 제일 먼저 보게 될 텐데 이 김병철 선배님이 이걸 맡아주신다고 하면 병철 선배님 보여주신 연기의 색과 그 에너지로 설득력을 특히 더 공감대 있게 끌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모시게 됐고요. 선의의 이제 송지효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도 런닝맨을 너무 재밌게 보고 그리고 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사실 여우계단이라는 공포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감독님께도 수업을 들었던 영화 학교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워낙 강렬했고요. 앞에 다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지효 선배님 친자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재밌게 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봤던 거는 선희 캐릭터가 조금 더 저돌적이고 조금 더 자기 욕망을 누르고 있다가 그 욕망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선배님의 그 리더십과 그 큰 눈, 그리고 여지껏 보여주시지 않았던 모습들을 이 영화에서 함께 제가 좀 만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서 김희열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고 마무리할 때부터 이분하고 같이 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춘서 캐릭터는 시나리오를 보면 보통은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단조로운 전형적인 도구적인 인물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춘서를 이제 희열아 배우님이 해주시면은 좀 다른 결과, 다른 터치로 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분과 함께 오시게 돼서 또 작품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지효 배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저에게 가장 오래되고 친숙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런닝맨이 맞고 그런 이미지로 고쳐진 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연기를 그 런닝맨 하기 전부터 계속 해서 해왔던 사람이라서 이런 캐릭터와 이런 장르물과 이런 연기를 하는 걸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거나 힘주고 싶은 생각보다 그냥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잘 좀 보여드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뭐 인터뷰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구원자라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선의의 역할도 너무 좋았지만 춘서의 역할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춘서가 너무나도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 얻었을 때 잃는 것과 그래서 갖고 싶은 욕망보다 내 거를 잃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너무 그게 처절해 보였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런 표현을 더 하고 싶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저에게 선의 역할을 굳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희열아 씨를 생각할 염두를 하고 계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처절하고 더 원하는 게 있고 더 잃어가는 과정이 춘서 씨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었고 그러면서 선의도 그런 거에서 얻은 거에서 잃었다 다시 그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 좀 너무 매력 포인트로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 인터뷰 때 따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희열아 배우님은 사실 이제 다 입장 정리를 하셨던 부분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네, 뭐 그거랑 이제 저는 사실
이전에 그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조금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그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사자들과 제가 직접 만나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각자의 오해했던 부분들을 잘 풀었고요. 그 이후에 각자의 삶을 응원하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덕분에 좀 그 이후의 시간들 제가 이제 활동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간을 절대적으로 그냥 회피하고 있거나 억울하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또 그것 또한 제가 경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 굉장히 꽉 차게 깊이 연기 공부하면서 하루도 제 머릿속에서 연기를 생각 안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깊이 배우로서 성찰에 나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기적처럼 이 좋은 작품을 만나게 돼서 제가 춘서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저도 아까 인터뷰 때 말했었는데요. 그 기적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또 저주를 받으면서 제가 누리고 있었던 어떤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또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하나하나 굉장히 절실히 또 감사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활동들을 더 깊이 내면이나 이런 걸 성찰한 어떤 그런 재료들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겸손하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그리고 이어서 김연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영화가 처음은 아니시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하시게 되었잖아요.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를 궁금해요. 저도 그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컬트라는 장르 자체를 원래 굉장히 좋아했었고 거기에 더 미스테리가 들어가서 미스테리들이 오컬트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명 한 명을 다 들여다보면 사실 악역이 없습니다. 각자의 그 누려야 할 건강 혹은 어떤 시력, 어떤 걷는 것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간절한 것들을 구원을 원하려고 찾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사건 미기들이 관객들에게 섬뜩함과 굉장히 공포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저에게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졌고 방금 질문 답이랑 비슷한데 그 춘서라는 역할이 제가 도전해보기 너무 좋겠다. 너무 탐구할 만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배우분들 캐스팅 이유에 대해서 이제 김병철 배우님은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김병철 배우님께서는 그러면 이번 캐릭터를 위해서 혹시 어떤 지점들을 많이 고민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영범이라는 인물은 사실 가족이 꼭 필요한 기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적이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을 대가로 한다는 걸 알게 된 후에는 그 기적과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적과 저주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완류하거나 막거나 이러지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이제 그랬던 사람이 결국에 이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의 어떤 결과로 이어지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렇게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제 은유를 한 거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뭐 그런 변화하는 모습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인물을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 김나연입니다.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저는 김병철 배우한테 질문 드릴 건데 이게 필모를 보니까 놀랍게도 오컬트 장르가 처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르 어쨌든 선택하실 때 도전을 하신 건데 그 도전을 하시게 된 계기와 좀 유독 이 장르를 연기하면서 신경 쓰거나 뭐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신 말씀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자면 송지효 배우와 부부 호흡을 맞추셨는데 두 분
호흡 같이 맞추시면서 또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랄 정도였군요. 저는 제가 공포라는 이 장르에 그래도 잘 어울리는 어떤 외모? 할까요? 예, 뭐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포 장르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저의 거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알포인트가 공포 영화였죠. 근데 이제 오컬트 장르를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일단 저의 외모가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의 이 영화의 어떤 주된 핵심 어떤 키워드랄까, 기적과 저주가 교환된다는 그 설정이 너무나 흥미로웠고, 그것이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순간들,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불행을 겪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행운을 누리는데 그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일 때,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뭐 되게 우연히 그렇게 좀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이 이야기가 그런 지점을 오컬트로 아주 잘 풀고 있다고 저는 느꼈고, 그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지점들을 되게 잘 형상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송지효 배우님과의 부부 그 연기는, 송지효 배우님 뭐 예전부터 작품 활동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봤기 때문에 무척 아름다운 연기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처음 이제 미팅을 했을 때도 역시나 이 아름다운 미모에 깜짝 놀랐었고, 네, 그랬는데 실제 작업을 해보니까 소통하기가 너무나 좋고, 또 현장에서 다른 스태프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덕택에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선희 역할도 아주 훌륭하게 제 눈앞에서 그려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송지효 배우님은 부부 케미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지 궁금해요. 부부 케미가 뭐 별거 있을까요? 그냥 잘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선배님이랑 연기해서 너무 좋았고, 선배님이랑 어색함이 전혀 없었던 게 참 신기할 정도로 처음부터 너무 그냥 남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익숙함이, 제가 선배님을 봐온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 선배님과의 모를 그 납부 형성 교감이 좀 처음부터 잘 됐었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디스패치 유하늘 기자입니다. 배우 세 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영화 설정이 당신이 기적을 받는다면 다른 누군가 저주를 받는다잖아요. 배우 세 분에게 실제로 이 설정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각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대가로 제가 기적을 받는 채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기적도 저주도 받을까 말까를 아직도 고민 중이어서 저는 영화 끝날 때쯤 돼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두 개 다 받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기도 해요. 딱 정확히 중간이라서 아마 영화 끝날 때쯤 돼서는 답을 좀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만약에 로또가 되면 로또가 당첨된 모든 분들이 지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지 않는 것처럼 기적을 받으면 또 거기에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적도 저주도 없이 그냥 지금처럼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니도 받지 마세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저도 지금 이렇게 아무 일, 어떠한 불행도 없고 좋은 일도 없이 그냥 평온하게 지내는 이런 일상이 계속된다면 두 개 다 받지 않는 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네. 혹시 번외로 감독님은 감독님은 어떠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받고 싶습니다. 네, 저는 받고 싶고 그 중에 저주가 저희 셋 중에 한 명한테 걸렸고요. 그러면 제가 기적을 받은 걸 숨겨보겠습니다. 네. 저주받은 사람이 티가 나는데. 사실은 기적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그 좀 누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저주를 감당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기적을 한번 목도하면 어떨까라는 소망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 되게 재밌는 질문 주셨고 답변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영화 스포일러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네, 그 부분 좀 잘 기자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영화가 잘 돼서 후속편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송지효 배우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김희어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정을 폭발시켜야 되는 그 씬부터가 첫 촬영이셨어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날 촬영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첫 촬영이자 어쨌든 선배님들이랑 아예 처음 호흡을 맞추는 거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피해가 되면 어쩌지 이런 되게 굉장히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저를 반가워해 주시고 약간 촬영 3개월 차인 것처럼 그 지효 선배님께서 뭘 드시면서 너 왜 이제 와? 빨리 옷 갈아입고 빨리 와. 이거 좀 먹어. 바로 저한테 그래서 네 이러고 이렇게 앉으면서 너 우리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빨리 이러면서 너 저 추운 데 가서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되게 가족처럼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씬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 관통선을 이렇게 그어본 적이 없어서 감독님한테 굉장히 제가 의지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한 씬 찍고 달려가서 감독님 이 정도 괜찮을까요? 너무 센가요? 너무 약한가요? 이걸 다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데 또 좋게도 마지막을 찍었다 보니까 그 전부터 거길 향해서 달려가는 게 조금 저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호흡 이야기 해주셨는데 김병철 배우님부터 이제 세 분과의 호흡 어떠셨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호 씨와는 아까 그 부부 연기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좋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희열아님 같은 경우는 그 춘서의 모습이 제 눈앞에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기하기가 너무 저도 그거에 따라서 집중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좀 준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철 선배님이랑은 정말 오래된 그 지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너무 편안하게 연기를 했고 사실 어라 씨가 왔었을 때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추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와서 어라 씨가 등장했는데 좀 같이 그 추운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게 좀 억울했어요. 그래서 너도 이제 한번 겪어봐라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같이 함께 하는 게 좀 많이 든든했어요. 그냥 동지가 한 명 더 생긴 것 같았고 그리고 어라 씨가 사실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호흡을 계속 맞춰왔던 시간이 있었고 어라 씨가 그 중간에 와서 갑자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찍어야 됐었던 어라 씨의 마음도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돼서 어라 씨랑 촬영하면서 좀 많이 그 추억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라 씨는 사실 제가 춘서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라 씨가 등장을 하고 나오셨는데 정말 그냥 춘서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 어울렸고, 그리고 어라의 집중력이 정말 이 모든 분위기에서 저희랑 이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이 친구 에너지가 정말 너무 굉장한 친구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어라라는 친구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 예, 그거 되게 저희가 촬영할 때 정말 추웠거든요. 지금 아마 이 촬영 이제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입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저희가 다 오픈 세트다 보니까 심한 날 영하 25도 이렇게 떨어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추운데 내색을 안 하시고 컷 딱 되면 일부러 더 웃으면서 분위기도 띄워주려고 하시고 더 찾아보려고 하시고 계속해서 시도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어차피 모니터 앞에 있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데 근데 저보다 옷차림도 훨씬 가볍고 얇은 옷차림으로 힘들게 고생해 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힘든 내색을 한 번도 안 하시고 더 하고 싶은 거 없냐, 더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냐 계속 고민해 주시고 또 표현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간담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저희가 구원자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고 안에서 난로가 나와요. 그 공간을 따뜻하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난로가 나오는데 그 난로가 다들 보셔서 아시지만 그 난로는 굉장히 뜨겁고 따뜻하게 공간을 데펴주는 난로인데 저희가 워낙에 춥다 보니까 촬영 컷 끝나자마자 그 난로 앞에 다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다 난로를 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보시고 조명 감독님께서 그거 난로 아니다. 그거 그냥 조명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희가 진짜 그럼 이게 플라시 효과인가? 왜 날 따뜻하다고 느꼈지? 라고 생각했어. 그게 갑자기 이제 구원자 영화 개봉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실 때 그런 부분도 보시면서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 난로가 사실은 하나도 따뜻하지 않고 그냥 조명으로 세팅을 해놓은 난로인데 그 난로로 저희는 플라시보 효과로 정말 따뜻해진다고 느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약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이스터 에그처럼 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부터 끝인사 들어볼게요. 네, 오늘 사실 제가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 드리다기보다는 그냥 백내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 영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 좋은 말씀 제가 다시 새기고 또 개봉 전까지 또 개봉 이후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응원, 성원, 사랑 다 제가 감사히 그 마음 잊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 영화의 끝까지 좋은 응원과 좋은 말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추워지고 있는 와중에 또 와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작품이 다 이렇게 열심히 찍고 간절하게 원할 텐데 또 그게 기자님들에게 저희가 좀 도움을 받고자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 구원자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거 저희가 잘 받고 저희도 더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구원자에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모든 현장이 다 춥고 열악하고 하지만 저희가 1년 만에 개봉을 하기 위해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다른 거는 저는 다른 것보다 구원자는 한번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보신 분들에게 기적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운 겨울날 즐기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심히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담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자리 정리 후에 포토타임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독님, 배우분들은 잠깐 기다려주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